지금도 유효한가요? 일단 저는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시작하시면 어떤 공간 대여 사업이든 유효해요.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24시간 무조건 돌린다라는 방향으로 공간을 운영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판매가 될 수 있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에요. 컨설팅 해보면서 대부분 가보면 일단 못 찾습니다, 그분 거를.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 이커머스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좀 재밌는, 독특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 저스틴 두이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을 조금 더 쉽게 만든다라는 저희 미션을 가지고 트라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는 대표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지금은 주로 공간 대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스틴 두잇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슬로건이 되게 멋있는데요. 도전을 쉽게 네. 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사업을 쉽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만드는 거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뭐 여행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이나 네트워킹 사업들도 전부 플랫폼을 약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플랫폼에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자신의 재능도 팔아보고 자기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회사의 슬로건이 딱 있으면 네. 회사의 목표가 딱 명확하면은 의사결정 내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쉽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의 목표에 맞는 결정이면 이거는 가야지. 이렇게 회사의 목표가 없으면 일관성이 없는 회사가 네.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많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요? 네, 방향성이 많이 없었다가 네네. 이제 근래 한 4, 5년 전부터 좀 제가 만들어서 이게 직원들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월 매출액은 뭐 한 1억 이상 정도에서 직원 5명 이상부터가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오늘 또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플랫폼, 네. 공간, 네트워킹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간 대여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공간 대여 사업은 쉽게 말해서 저희도 임차인으로서 어떤 부동산 공간을 임차하고 그 공간을 고객들이 원하는 필요에 맞는 기능들을 집어넣은 공간들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들을 시간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쪼개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게 공간 대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는 뭐 스터디 카페, 공유 오피스, 파티룸, 스튜디오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간 대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 사업이고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미트볼이라고 해서 혼자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플랫폼화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였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플랫폼화가 되고 이제는 공간을 쓰는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 콘텐츠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플랫폼 형태가 된 거죠. 사실 근데 그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이 사실 들어온 지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토즈 뭐 요 정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비즈니스잖아요. 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공유 오피스를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차 정도가 되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유 오피스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냥 제 사무실 빈 거를 좀 나눠주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일단은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인사팀 업무를 했었고요.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여행 사업을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었고, 코로나. 네, 2019년 여름에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라는 여행 사업을 출시를 했고, 완전히 외국 여행객 대상이었어요. 한국에 오는 외국 여행객 대상이었는데 6개월 만에 저희가 1000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더 이상 올 수가 없어. 네. 고객이 없어. 네, 진짜 제 눈으로 고객이 0이 되는 걸 제가 데이터로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한 6개월 정도 되면 모수가 쌓였기 때문에 사업 계획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때부터 무조건 0이야. 뭐 할 사업 계획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어. 네, 그때 제가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1년 반 동안 이 사업을 준비했으니까 남은 게 별로 없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보자 라는 마음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하 17평 사무실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확장해 나간 거예요.
이게 공유 오피스의 어떻게 보면 시초인 그 위워크가 네. 뭐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비즈니스가 과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임대를 한 사람이 사업적으로 괜찮은 정말 모델인가? 네. 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많은데 네.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은 좀 유럽식 공유 오피스 모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유럽식은 뭐죠? 유럽의 공유 오피스 특징은 굳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두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공간의 문화를 만들고 공간을 좀 떨어뜨려서 평수를 넓게 하든 공간에 자신만의 건물을 이용하든 해서 그 공간의 희소한 가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오히려 접근성보다는 가치에 집중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유 오피스 유럽을 가보면은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바에서 대화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매주 뭔가 파티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되게 강한데 저희 역시도 저희 같은 소자본이 위워크나 페이스5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위치에서 저희만의 컨셉을 확실하게 집어넣은 공간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활성화시켜서 저희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정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요. 이게 위워크가 추구하는 문화, 패스트5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네. 안에서의 뭔가 협업과 네트워킹을 되게 강조하고 네. 뭐 맥주 마시는 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 문화에는 조금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 들어가서 진짜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네, 너무 힘듭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렇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너무 네. 힘든 일인 것 같고 실제 말씀하신 걸 위워크에서 맥주를 제공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야 맥주 그 처음에는 몇 번 먹지 아무도 안 먹는다고. 또 우리나라는 또 좀 특성상 또 아이가 많잖아요. MBTI 네. 성격상. 저도 한번 갔는데 이거 어려운데 되게 불편한데 맞아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뭐 네. 요일에 따라서 와인을 제공하거나 음. 칵테일을 만들어 드리는 행사들을 해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좀 오시는데 좀 지나면 다들 아이의 성향을 많이 드러내셔서 잘 안 오시는 게 저희도 콘텐츠를 유지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공간의 설계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과 다른 우리나라 공유 오피스의 문제는 일단 공간이 닭장이잖아요. 닭장을 쭉 만들어 놓고 네트워킹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닭장에 혼자 갇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번 딱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라면 자연스럽게 하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공간은 대부분 공간이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걸 제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멤버들끼리 인사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의 정서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공간으로 최초의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사업도 진행하게 된 거고 네, 맞아요. 미트볼도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직영만 하시나요? 가맹도 하시나요? 직영만 전환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몇 개나? 저희는 지금 4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공유 오피스, 두 번째가 스튜디오, 세 번째가 파티룸, 네 번째가 스터디룸 형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12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 그 부분을 쪼개서 저희가 혼합하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공간 대여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24시간 무조건 돌린다라는 방향으로 공간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간은 스튜디오지만 저녁에는 파티룸으로 돌아가고요. 일부 공간은 뭐 회의실이면서 스터디룸이지만 저녁에는 또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공실을 안 뒀네요. 네, 저희는 공실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네, 저희 철학이죠. 그러면은 스터디룸, 공유 오피스, 스튜디오, 파티룸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비중이 가장 높으세요? 공유 오피스 비중이 일단 제일 큽니다. 일단 공유 오피스가 사무 공간만 6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스터디룸을 따로 판매하고 있는 공간을 혼용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휴게 공간이나 뭐 스터디룸으로 다 쓰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120평이라는 공간에서 네. 그 해본 공간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파티룸 빡세잖아요. 치워야 되기도 하고. 그것도 예상 외예요. 저도 파티룸 처음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쓰는 공간에 해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파티룸 문화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보증금 제도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결국 안 치고 가면 보증금을 다 깎거든요. 네, 그런 안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 와서 술을 먹더라도 보증금을 낸 사람은 맨정신으로 갑니다. 예. 자기 돈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사전에 안내하는 것들 그리고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되게 상세하게 잘 해놓는 편이라서 그것들로 인해서 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평균 매출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내배가 나고 1000에서 2배가 뛴 거네요. 그러니까 찼다고 생각. 예를 들면 1000이었던 거 제가 정확히 그 120평이 처음 금액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000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2000 정도가 된 거고 사실 또 지금 연말이잖아요. 사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아무래도 시가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처음에 그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의 기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지하 17평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하 17평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를 만들 때는 500만 원 딱 들었어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어떤 건물 따라 들어간지 다 다르니까 그걸 제외하고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데 비용은 저는 500만 원이 들었고 그걸로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그 지하 17평이라는 공간에서 제 사무실로도 썼었고 일부 공간은 공유 오피스로 대여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룸도 만들어서 대여를 해줬었어요. 그것들이 저희의 약간 시작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그 공간이. 왜냐면 쫓겨났어요 임대인한테. 예, 슬프게도 코로나 때. 보증금 2,500이라고 하시죠? 1,500이었습니다. 1,500. 네. 최소 얼마 정도 자금이 있어야지 시작하기 수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증금은 일단 애매해요. 보증금을 일단 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보증금은 같아요. 이제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네네.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고 네. 어떤 건물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공간 대여 사업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공간 대여 사업을 생각했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따지면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예. 돈을 많이 들인다고 무조건 그게 돈을 버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간 대여라는 게 특징이 이 공간이 필요한 타겟이 명확하거든요. 그 타겟에게 필요한 설비, 그 타겟에게 필요한 공간 수준만 갖추면 돼요. 자꾸 그 이상을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튜디오를 촬영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분들은 촬영 장비를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바로 앞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뭐 광도 좀 잘 들어오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럼 임차료도 엄청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려는 서비스의 주 타겟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필요를 벗어나는 거는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저희 커머스인가요? 커머스가 다 많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한 공간에 전부 도배가 돼 있는 적이 있었죠. 다 예. 틀어놓고 이제 투트랙 유튜브 보고 보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 것 같고 저희는 보통 개발자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디자이너, 마케터도 많이 계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죠. 네, 있어요? 뭐 있습니다. 과일 위탁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제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중국에서 하시는 분, 일본에서 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죠. 보통 한 번 들어오면은 평균 유지 유지 기간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신다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공유 오피스들은 계약 기간을 좀 길게 많이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년 하면 엄청 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저희는 좀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월 단위가 다 가능하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3개월 계약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있냐라고 하면 제일 오래 있으신 분은 바로 얼마 전에 나가셨던 분이 5년 다 있으셨고 저희 처음 할 때부터 집 끝날 때까지 있으시다가 사무실을 아예 딴 데 두셔야 돼서 가셨고 공간 대여 사업의 네. 고정 지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는 보통 고정 지출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보통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임차료죠, 당연히. 공간 대여 사업은 임차료가 거의 뭐 70% 제일 80%. 크죠. 네. 그래서 얼만큼 임차료가 적게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냐 핵심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샵인데도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어쨌든 누구든 제 공간을 올려면 그 공간을 어디 행사 공간을 봐야 하고 온라인에서 예, 들어가죠. 파티룸이든 스튜디오든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가 일회용품 이런 것들 많이 나가잖아요. 소모품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저희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지금 공간 대여를 위해서 일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 아예 다른 저희가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예. 이 시설 비즈니스라는 게 네.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이쪽이 한번 좀 고정비는 좀 처음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시설 투자비 들어가긴 하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네. 사실 잘 밑으로 잘 안 떨어지지 않나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공간 대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사람에게 지속해서 노동력으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간 대여라는 거는 사람이 노동력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공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도 별로 없고
매출도 그 공간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이상 크게 변하진 않아요. 물론 시즌에 따라서 그 공간의 매출이 달라지는 서비스 업종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각자 전략적으로 보완을 잘 하신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은 늘지 않고 내 노동력도 늘지 않으면서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위기가 있지 않을까, 위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그 시설 비즈니스는 인테리어의 감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설이 낙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경쟁사가 생겼어. 그러면 시설 삐까뻔쩍해. 네네. 그러면 또 홀라당 뺏길 수도 있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터디 카페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인테리어 들어오고 더 좋은 책상, 더 깨끗한 인테리어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바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저희가 그 공간 임대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 인테리어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테리어밖에 없는 것들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언제든 경쟁에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누구나가 아닐 수 있는 뭔가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돼요. 그 공간이 0이 되는 동안. 컨텐츠. 네, 컨텐츠를 만들던지 그게 멤버십 서비스가 되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공유 오피스도 스터디 카페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공간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다른 곳과 다른 독보적인 네트워킹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고, 저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공유 오피스인 거죠. 지금도 유효한가요? 이런 공간 대여 비즈니스를 내가 딱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일단 저는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공간 대여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 내가 당장 얼만큼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두 환경이 다른 것도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변에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시작하시면은 어떤 공간 대여 사업이든 유효해요. 막 수많은 공간 대여 사업이 죽고 있는 사업은 없거든요. 파티룸이든 연습실이든 스튜디오든 공유 오피스든 죽고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시즌을 타는 것 뿐이지. 이 공간 대여 산업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더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유 오피스는 건물주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쟁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공간 대여 사업은 파티룸, 스터디 카페,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라든지 스터디 룸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연습실이라고 해서 요즘 또 우리나라 K-팝 이런 것 때문에 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연습실도 많고, 그 외에도 요즘 팝업 스토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 전용으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몰 웨딩 이런 것들도 좀 핫하기 때문에. 스몰 웨딩을 공간에서 한다. 저는 공간 대여를 해서 스몰 웨딩을 했어요. 네. 네.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진짜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공간 대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 대여라는 거는 공간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은 공간 대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저희가 그 공간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 공간을 활용했다면, 지금은 무인화를 하고 있는 게 공간 대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것도 상품이잖아요. 오프라인 거래는 안 되잖아요. 네. 대부분 온라인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 최대한 인터넷으로 어쨌든 결제를 진행하는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포함한 네이버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또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아워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또 여기어때가 또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어때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없네요.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되는 양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네이버 이야기나 네. 여기 어때 이런 네. 쪽으로. 그러면 이 상품들을 그냥 등록을 한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어떻게 하면은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가 노출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예약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계속 일단 당장 내 공간이 보여요. 내가 내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가 빈 것 같고, 저기는 뭐가 부족한 거, 저 설비는 안 좋은 거 같고, 그러니까 계속 설비에 또 다른 돈을 투자하는 거죠. 마치 돈만 쓰면 예약이 더 늘어날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내 상세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이 문구는 고쳐야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없는 게 나을 거,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예약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고객도 처음부터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고, 어떤 고객도 처음부터 이 플랫폼의 수많은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중에 이 스튜디오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은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노출이에요. 내가 과연 얼만큼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노출량이 충분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데, 그런 분들
거 제가 컨설팅 해보면서 대부분 가보면 일단 못 찾습니다. 그분 거를. 근데 그분은 여기 있어요 바로 찾아요.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노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뒷단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광고 돌리는 하나하나를 다 데이터화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또 재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높은지를 계속 판단을 해요. 왜냐면 서비스마다 광고가 더 효율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고, 이 서비스에는 이런 광고가 효율적이니까 이 서비스에 맞는 광고를 돌리고, 공간을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내 공간이 어떻게 상위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제가 딱 문득 들었을 때는 외부에서도 끌어온 트래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일단 외부 트래픽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공간 대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 SNS를 어쨌든 많이 씁니다. 사업의 가장 핵심은 다 내 채널을 이용하고 내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게 가장 최종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SNS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예약이나 이런 것도 SNS로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수료도 덜 들고 공간의 가치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뒤지기 어렵다.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한 5년 하신 거예요. 네. 이 사업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는 사실 제일 힘들었죠. 여행 사업은 접어야 했고, 코로나가 3년이나 지속됐잖아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네. 그래서 계속 제재가 커지고, 그때 당시에는 모임도 다 못하게 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을까? 라는 되게 두려움을 느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공유 오피스는 네트워킹 기반의 공유 오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트워킹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너무나 오래 기간 동안.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지나서도 저희가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어도 예전처럼 참여율이 높지 않고, 이러다 보니 저희의 브랜드 가치를 어느 방향으로 또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미트볼이라는 커뮤니티 사업 이런 걸 같이 병행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공간 대여 사업이 또 잘 맞는 사람의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하면 가장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일단 제일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 사람은 그 공간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내가 가끔 촬영을 해야 되거나 내가 가끔 여기서 뭔가 영상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파티룸이라고 하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셔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 왜냐면은 일단 공간을 설계할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너무 명확히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타겟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만들 수밖에 없고, 자기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사업 계획이 궁금해요. 지점도 더 많이 내시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도 저희가 한 120평 정도를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계약을 할 부동산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게 성사되면 아마 올해는 또 그 정도, 지금보다 그 크기 그대로 또 늘어날 생각이 있고, 제가 5년 내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브랜드의 공간을 한 1,500평 정도를 만드는 게 제 계획입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계속 저희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가 만든 브랜드의 멤버십으로 모두 엮이게 하는, 그러면은 저희 공간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제가 다른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목표로.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일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항상 보면서도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만 사실 많이 봤는데, 제가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사업이 비슷하구나. 결국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공간 대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저희 공간 대여를 하시는 분들도 이커머스를,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요소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이커머스인 거지, 네. 사업적인 일에는, 돈 되는 일에는 다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아주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죠. 네. 그렇죠. 어떤 브랜드들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아시고. 네. 자, 오늘 이렇게 저스틴 두이님과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스틴 두이님의 열정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를 바로 옆에 있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스틴 두이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